안녕하세요. 신협에 이어서 농협도 부동산 공동대출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지금 자금 경색과 부동산 경기 침체가 맞물리면서 금융권들이 부동산 관련한 대출을 전방위적으로 줄이고 있습니다. 시중은행들이 부동산 부실 위험이 커진 만큼 PF대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에서 사실상 손을 떼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단위농협, 신협 등 상호금융 또한 집단대출을 거절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대출 실수요자와 아파트 분양시장이 크게 타격받을 건 당연한 일입니다. 10월 26일 농협중앙회는 11월 4일부터 부동산 개발 관련 신규 공동대출을 중단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건설사 시행사가 되고 이제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되면 부동산 시장은 침체가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다시피 이미 부동산 시장에 신규 아파트 분양이 포기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70% 80%가 계약을 포기하고 있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대출도 안 나오고 가격대가 너무 높았고 이래저래 주변을 봤더니 아예 그냥 포기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손을 떼는 겁니다. 은행들도 금융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아무리 이율을 높인다 한들 회수 받을 수 있는 사항이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니 그냥 놓는 겁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언제까지 벌어질지는 우리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정권사들이 위험하다, PF 대출을 많이 해준 정권사들이 큰일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있고요. PF 대출 관련해가지고 70조다, 80조다, 120조다, 이렇게 다가올 시간들까지 얘기하면서 많은 경고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더 우려스러운 건 뭐다? 정권사보다 더 많은 PF 대출을 한 보험사가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올해가 아닌 대략 내년 한 말쯤 되면 그게 터진다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요. 이랬건 저랬건 간에 정권사와 보험사의 PF 대출이 내간이 돼서 터져나올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출이 중단되니까 아비규환의 난리라고 합니다. 이율이 문제가 아니라 대출을 어떻게든 받아서 지금의 상황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의 이 충격적인, 이 황당하고 놀라운 상황들을 어떻게 견딜 수 있겠습니까? 이미 올해는 이제 11월이니까 이제 2달이 채 안 남았죠. 앞으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지낼 궁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꽤나 어렵고 꽤나 막막하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출이 안 나온다라는 거, 아파트, 부동산, 집단 대출이 중단됐다라는 거, 중도금 못 낸다는 얘기예요. 미분양이 나고 집단 주택 건설에 문제가 생기고 이래저래 시행사나 건설사가 부도가 날 수도 있다라는 별의별 일이 다 터진다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어서 건설사든 시행사든 개인이든 기업이든 다 난리라는 겁니다. 제도권 금융의 마지막 보루인 대부업체들도 대출 빗장을 잠그고 있답니다. 대부업체까지 저렇게 대출 중단한다라고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람들이 돈이 필요한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죠. 대부업체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최근 자금시장 경색으로 조달금리가 급등한 데 다 법정 최고금리 상한 20%에도 막혀있어서 역마진이 우려돼서 도산하는 대부업체가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서민들이 찾는 제2, 제3 금융권들 또한 대출을 쪼이면서 취약계층들의 돈줄이 막힐 거라고 합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제 빚이라는 건 아예 낼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될 겁니다. 욕심부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함부로 빚내서 뭘 한다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금융권이 부동산 경기가 안 좋은 것부터 대출을 쪼이는데 대출이 막히면 부동산 상황은 더 나빠지는 거죠. 우량사업장이나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하는데 참 말은 쉽지 현실은 더 어렵습니다. 대출이 막혔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출 막혔는데 용패는 재주가 있냐라는 거죠. 그런 거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이제 빚을 안 내고 자기 돈으로만 살아가는
인식을 가지고 지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빚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까? 집 사는데도 빚 내고, 차 사는데도 빚 내고, 전세 들어가는데도 빚 내고, 여행 간다고도 빚 내고, 뭐 신용카드라고 하는 걸 가지고 돈 먼저 쓰고 물건 먼저 사고 돈은 나중에 내는 그런 편리한 기능 때문에 뭐 신용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소홀하게 살아온 것처럼 보이죠. 근데 현실은 뭐 어떻습니까? 더 큰 대가를 치르게 돼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쉽거나 만만하거나 별일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빚이 얼마나 무서운지, 빚을 얼마나 겁내며 살아야 되는지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채무불이행자, 신용불량자, 뭐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잊고 살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뭐냐면 그러한 이들이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잊고 지냈지, 모른 척하고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들이 우리 주변에 생각보다 많다라는 겁니다. 아무도 뭐 관심이 없는 거죠. 근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은 목숨줄이고 신용입니다. 언제든지 돈이 있어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폐가망신하고 무너지고 몰락하고 힘들어집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을 잘 지키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돈이 필요하다. 돈을 벌어야 된다는 거예요. 돈을 벌어서 일을 해야 되죠. 함부로 욕심부리거나 탐욕을 부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돈은 모름지기 일을 해서 버는 거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어설픈 재테크, 어설픈 투자보다는 땀 흘리면서 돈 버는 게 훨씬 낫습니다. 함부로 욕심 부려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뭐 대출을 통해 가지고 뭘 할 거다 이런 생각들도 안 하는 게 좋겠습니다. 앞으로 금리는 계속 오를 것이고요. 금방 멈추지 않을 겁니다. 꽤 오랜 기간 동안 이자가 오를 거다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 연준의 파월 의장의 임기가 2026년입니다. 파월 의장은 2026년까지 금리가 물가가 2%가 될 때까지 아마 계속해서 가파르게 금리를 올릴 겁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뭐 별일 없는 것처럼, 뭐 괜찮은 것처럼, 뭐 남들도 다 빚내고 사니까 나도 빚내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나쁜 말은 없습니다. 이승용 씨의 3억 5천만 원의 전쟁이라고 한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그는 10년 동안 하루에 7에서 9가지 일을 하면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10년 동안 3억 5천만 원의 빚을 갚았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근데 그러한 일들이 빚을 진 사람들에게는 벌어진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절대로 쉽거나 만만하지 않음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우리가 빚을 두려워하고 겁내고 오직 내 땀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